낭비할 시간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아닌 척해도 스스로 본인의 낚시를 망치는 조바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낚시를 가보면 배에서 옆 사람이 잡으면 괜히 애기나 웜을 바꿔 끼고 같은 색으로 따라하고 로드를 흔들기도 하고 하는 분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빠 저거 사줘 하고 방방 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바심입니다. 그렇게 광어는 생명이라는데도 웜을 따라서 바꿔 끼고, 그렇게 해서 먼저 잡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잡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웜의 액션이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보다 오로지 색깔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마치 나는 색깔 때문에 못 잡았다 라고 핑계대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광어 다운샷 가서 오전에 꽝 치다가도 오후에 역전하는 건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물때에 좋은 액션을 구사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물때에 좋은 액션을 구사하기 때문인데, 그저 자기가 못 잡으면 조바심을 못 버리고 방금 전까지 사용하던 웜과 애기를 내동댕이 치고 자신이 직접 선택한 채비조차 믿지 못하는 당신의 조바심이 낚시를 망치는 겁니다. 또 입질 오면 챔질은 왜 그렇게 빨리 해? 이거 다 조바심 때문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이라고 붙여놨던데 닫힌 버튼 자리만 걸레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빨리 닫고 싶은 거지. 왜? 조바심 때문에.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커피 다 나오기도 전에 손부터 갖다 대고 있어요. 왜? 조바심 때문에. 낚시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만 가봐도 벌써 화장실 들어올 때 지퍼 내리면서 들어온 분도 있어요. 왜?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만 부리니까 낚시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광어가 HD 웜만 물고 다른 웜은 안 뭡니까? 한치가 DTD만 물고 다른 애기는 안 뭡니까? 그저 유튜브에서 뭐 하나 봤다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다 쓰지도 못하는 걸 죄다 사재기해서 품절 만들고, 선상 낚시하는데 갑자기 스피닝릴은 왜 사? 캐스팅을 몇 미터를 던지고 싶어서. 왜? 조바심 때문에. 천천히 경험과 실력을 쌓아야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조바심에 아주 그냥 푹 빠져 있다니까. 광어 다운샷 가서 무슨 웜을 수십 개를 난간 위에 꺼내놓고 나 조바심 났어요 광고합니까? 제가 올해 테스트했다고 했죠. 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상위권 들어가는 거 7번 시도해서 7번 모두 성공했다고. 배에서 5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치 가서도 애기 한두 가지밖에 안 써요. 그래도 항상 배에서 5등 안에 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전교 1등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장원 노래를 부릅니까? 그게 다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여기저기서 한치 100마리 200마리 나왔다고 조항사진 올리면 또 조바심을 못 참고 쪼로로 달려가서 20마리 겨우 잡고 오는 거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내가 80마리 잡고 장원한 날 내가 그 배 타고 있었는데 배 5바퀴 돌면서 확인해도 나보다 많이 잡은 사람 없었는데, 선사 조항에는 장원이 150마리 잡았네, 120마리 잡은 분도 있네, 허위 조항 올라오던데 그날 내가 본 사람들은 다 30-40마리도 못 잡았던데 왜 그걸 보고 또 쪼르르 달려가서 조바심 장기 자랑합니까? 뻥조항 한두 번 봅니까? 밑에 얼음 깔린 거 생각도 안 해요? 쿨러의 3분의 2가 얼음으로 채우고 시작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얼음이나 뺐을 것 같아요? 왜 조바심에 미쳐 있습니까? 한치는 나올 때 가야 돼. 이딴 말을 누가 만든 겁니까? 아주 조바심에 불 못 붙여서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바다인데 어제 많이 나왔다고 오늘도 많이 나오던가요? 그럼 대강호 나온 다음날 가면 대강호 또 나오겠네? 그 다음날 가면 또 나오고 아주 1년 내내 나오겠네. 제발 조바심 좀 버리세요. 텅스텐 쓰는 사람들 허세라고 욕할 땐 언제고, 10,000원 넘는 찌르개 3개 4개씩 달고 갈치한테 가위질 당합니까? 한 번에 4만원씩 날리는 거잖아요. 3번만 털려도 선비 나오겠네. 애기 1개만 달고 하면 엉켜도 금방 풀어요. 4개씩 다니까 못 풀고 채비까지 버리잖아. 채비값은 공짜입니까? 그게 다 한 번에 여러 마리 잡고 싶은 조바심 때문이잖아요. 낚시 가서 낚싯대는 왜 그렇게 흔들어요? 나 지금 고기 잡고
갖고 싶어요. 조바심 났어요. 광고 찍습니까? 조바심을 버리세요. 한치 낚시할 때 포인트 도착해서 아직 풍도 자리 안 잡히고 해도 안 떨어졌는데 혼자서 샤크리 준내 치고 10시 전에 기운 다 빼고 정작 피크타임 때는 거치해놓고 앉아만 있다가 엉킨 줄이나 풀고 그게 다 조바심 때문에 낚시를 망치잖아요. 옆 사람은 하루 종일 30m에서 계속 잘 잡는데 지 혼자 잠깐 안 잡혔다고 그냥 수심층 찾는다고 이리 내렸다 저리 내렸다 뭐가 그리 급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못 잡는 거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진득하게 집어할 생각을 해야지. 한치도 이쯤 오면 항상 먹이가 있구나 하고 집어가 되지. 같은 낚시를 해도 좀 멋있게 하라니까.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전쟁통에 없이 살다 보니까 외줄낚시 10단체 비에 줄 태우는 낚시 위주로 발전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몇십만원짜리 릴에 몇십만원짜리 로드에 몇만원짜리 채비 쓰면서 왜 그렇게 멋없게 낚시합니까? 조바심을 버리세요. 루어 낚시 한다면서 지렁이는 왜 끼세요? 손에 비린내 묻혀가면서 그저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조바심에 못 이겨서. 근데 또 잡지도 못해. 어디 가서 루어 낚시한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쪽팔리니까. 3탄은 언제 나오나요? 4탄은 언제 나오나요? 또 조바심. 아우 진짜. 이거 조바심 어떡하지?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도 있더군요. 님들아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어요? 면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넣어요? 이 질문의 답변이 물 병신아. 조바심 좀 버리세요. 로드는 언제 나오나요? 업그레이드는 언제 되나요? 택배는 언제 오나요? 아우 조바심 진짜. 진정하고 당신이 조바심을 버리고 평정심과 여유를 찾을 때 인생고기도 만나고 어느새 망쿨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재촉금지. 안녕하십니까, 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낚시와 관련해서 연인 혹은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 인연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 훗날이죠. 당장은 서로에게 끌려 놓치기 쉬운 10년, 20년 후의 모습. 처음에는 죽을 듯이 서로를 잡아당기지만 나중에는 죽일 듯이 서로를 밀쳐내게 되는 게 남녀관계이기도 합니다. 연애 초기 때야 잠시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 안달이 나지만 오래된 연인이나 오래된 부부가 되면 매일 마주치는 얼굴에서 신선하고 애틋함이 지속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집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기 전에는 그토록 애달고 관심이 넘치지만 소유와 동시에 그 애틋함은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연인과 부부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같은 무덤덤한 멘트들입니다. 그런 서로에게 각자의 시간을 신선하게 보내줄 취미나 일상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물론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역효과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당신의 남편이, 그런 당신의 남자친구가 취미가 골프라면, 취미가 등산이라면, 취미가 레이싱이라면, 취미가 게임이라면, 프라모델 수집이라면, 인형 모으기라면 좋으시겠습니까? 취미가 낚시라면 어떠세요? 다른 취미보다 별로세요?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는 정말 최고의 취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자친구가 취미가 낚시라면 그냥 결혼하세요. 낚시하는 사람은 바람도 안 펴요. 아니, 솔직히 피울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가기 전부터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잘 잡으려고 집중하고 불안하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건전한 취미인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자동차 동호회도 해보고 이거저거 여러가지 해봤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다 남녀가 얽힙니다. 낚시만큼 건전한 취미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 과하게 건전해. 이건 뭐 건전해도 너무 심하게 건전하니까 등산을 하면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안 합니까? 골프를 하면 갔다 와서 뒤풀이 안 합니까? 세차 번개하면 끝나고 뭐 안 먹습니까? 무언가 먹다 보면 술도 한잔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위험하다니까. 낚시는 뒤풀이 같은 거 안 합니다. 낚시 끝나고
잡은 거 싱싱할 때 빨리 갖다 줘야 돼서 금방 헤어져요. 거기다가 선내 음주까지도 금지되어 있어요. 완벽하죠. 낚시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대화하는 분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옆 사람보다 서로 더 잡으려고 하지 그럴 시간이 어딨어.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이혼율은 2.6% 증가했고 결혼율은 2.5% 감소했습니다. 10년, 20년 이상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답니다. 전체 이혼 사유 중에 불화와 부정, 성격 차이가 과반수를 넘습니다. 당신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로운 결혼 생활도 배우자의 부정 한 번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어떤 취미가 건강하고 건전한 것 같은가요?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하는 게 위험해 보입니까? 낚싯배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낚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취미입니다. 아는 동생 한 명은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은 장례식 글이 올라온대요. 게다가 낚시법을 공부하고 채비도 직접 만들고 매듭도 연습하다 보면 치매 같은 것도 안 걸려요. 심지어 낚시 다녀와서 저녁에 먹지만 않는다면 다이어트까지 돼요. 저녁에 참을 수만 있다면요. 연애할 때야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아도 매일같이 부딪히고 마주치면서도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나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애들 좀 봐라, 청소기 좀 밀어라, 주말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던 부인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애는 애대로 나가서 놀지, 주말이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남편이 보기 좋겠습니까? 꼴 보기 싫죠.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라고 하죠. 자기도 친구도 만나고 하게. 남의 이야기 같으시죠? 그때 낚시 가라고 하면 이틀씩 사라져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염없이 건전하고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싱싱한 횟감까지 잡아오는데 지 혼자 가서 놀다만 오는, 지 혼자만 재미있는 그런 취미 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다른 취미는 자기만 즐기다 오고 끝이지만 낚시는 갔다 와서 온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어르신들 자연산회 떠다드리면 좀 좋아하십니까? 자연산 육자광어, 사자우럭, 배에선 작아 보여도 사 먹으면 얼만지 아세요? 우리 사위 덕분에 귀한 자연산 광어를 배 터지게 먹었네. 얼마나 분위기 좋아. 쭈꾸미 20마리씩만 담아서 주변 사람들 나눠줘도 몇 집에다 인심 얻는 거야. 남편이 잡아온 걸로 본인이 이미지 떡상하는 거지. 또 낚시하러 가보면 대부분 40대 이상이 많아요. 50대 60대 이상도 많고요. 그분들이 뭐 여자 꼬시러 낚시 오겠냐고. 멤버들까지 건전함의 끝이라니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냥 스텔라 하나 사주면 다 풀어져. 코우가 하나 사주면 다 풀어진다니까. 남자들은 사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라고 허락만 해도 다 풀어진다니까. 전동릴 하나 사줄 테니까 조용히 좀 해 하면 말 하랄 때까지 한 달 동안 말 안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또 낚시 갔다 오면 가족들 먹거리 챙겨오는 것도 기특한데 다음 낚시 허락 맡으려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죠. 아주 부부간에도 결정권이 생긴다니까. 부부간의 결정권도 가져와. 싱싱한 횟감도 남부럽지 않게 먹어.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도 팍팍 써. 어르신들도 다 좋아해. 바람도 안 펴. 4시간 필요할 때 편리해. 위험하지도 않아. 정신도 건강해져. 치매도 안 걸려. 다이어트까지 돼. 이 좋은 취미를 가진 남자인데 왜 마다합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나랑 결혼하자. 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라인 운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선상낚시에서 많이 쓰는 합사 원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라인입니다. 물고기랑 가까운 것부터 투자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수심이 30m만 돼도 라인이 조류에 받는 힘은 상당합니다. 당연히 라인이 두꺼울수록 채비가 더 흐르게 됩니다. 남해나 동해처럼 수심 깊은 데 가면 더 차이 나겠죠. 도시어부에서 유독 덕화 형님의 라인이 더 잘 흐르고 더 많이 걸리고 이러는 거 보셨죠? 예능으로 희화해서 노줄무 그러는 거지 실제 낚시 가서 그 정도로 옆 사람 걸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종에 맞는 라인과 더 얇고 강한 라인을 선호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치 낚시를 갔을 때 옆에 분이 자꾸 저의 라인을 걸더군요.
줄 엉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가 지나치니까 저의 표정이 안 좋아졌나봐요. 그냥 딱 봐도 그분 라인은 최소 1.5호 이상, 누가 봐도 저의 라인보다 2배는 넘게 두꺼워 보였습니다. 한치 낚시에서는 얇은 라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민감한 낚시일수록 얇은 라인을 사용하죠. 엉킨 줄을 풀다가 그분 라인이 너무 두껍길래 라인이 많이 두꺼우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거 1호인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인 제조사나 만든 나라마다 최대 인장 강도냐 평균 인장 강도냐 표시 기준이 다르고 형식이 다른데 무조건 자기는 1호인데요. 숫자를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1호인데 내 거 1.25보다 2배로 두꺼우면 그게 1호냐? 가성비란 세 글자로 둔갑한 싸구려 좀 쓰지 마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가성비지 가격만 좋고 성능은 구리면 그게 가성비입니까? 여러분은 숫자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어보면 다들 학창시절에 수학이 제일 어려웠다, 수학을 제일 못했다, 수학이 싫다, 수학 극혐 이러면서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숫자를 맹신하는 거야? 왜 살다 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와서? 여러분, 수학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학은 사랑이에요. 트레이서 블레이드 1호보다 요쯔아미 울트라 2 1.5호가 훨씬 얇습니다. 서양 라인보다 일본 라인이 상대적으로 얇아요. 자동차도 미국이 큼직큼직하고 일본이 아기자기하잖아요. 원래 서양 애들이 좀 두껍고 일본 애들이 좀 얇잖아. 그게 비싸면 비쌀수록 더 그래요. 투박하고 웅장한 건 서양 쪽이 앞서더라도 섬세하고 디테일한 건 동양 쪽이 남다릅니다. 카메라나 낚시용품만 봐도 알잖아요. 따라서 미국 라인을 살 때는 본인이 원하는 호수보다 한 단계 낮은 거를 사는 게 맞아요.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트레이서 블레이드를 가성비로 추천드렸었는데 그게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가성비라는 거예요. 가성비. 그때 당시 가격 대비 엉망인 제품들이 많았거든. 하지만 지금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본 거 비싼 거 사세요. 괜히 튜닝 핸들 한다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라인에 투자하세요. 햄버거는 미국 거 추천해도 라인은 일본 거 추천합니다. 5만원 이하 제품들은 한 시즌 끝나고 나면 부식되고 푸석푸석해져서 다음 시즌에 대광어 걸면 그냥 터집니다. 5만원짜리로 줄 날리면서 1년도 못 쓰지 말고 그냥 비싼 걸로 2년 3년 쓰세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걸 말할 사이도 없이 본격적인 선상낚시의 시대는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옛날에는 넣으면 나왔느니 대나무로 낚시해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본인들이 꼰대 소리 듣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듣기 좋게 말해서 꼰대지 요즘 애들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꼰대라고도 안 불러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틀딱이라고 불러요. 틀딱. 틀니 딱딱거리는 거 시끄럽다고. 틀딱. 아저씨 대신 틀딱이라고 부른다고요. 틀딱. 제가 조금만 더 하면 10년째 무료 낚시 레슨을 하는 건데 그동안 낚시 알려드리면서 제일 힘든 게 고집센 분들. 이미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꼰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 때는 말이야 몇십만원짜리 낚싯대가 어딨어. 옛날에는 넣으면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광어 다운샷 가서 광어 50kg씩 잡고 그랬어요. 50kg면 회 뜨는 비용만 25만원이에요. 그렇게 잡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내가 낚시를 못해서 승선 명부만 1000번 넘게 써봤고 광어 다운샷만 500번을 넘게 나갔는데 질렸으면 질렸지 낚시를 못하겠냐? 지금은 낚시 선박도 너무 많아졌고 한정된 포인트를 그 많은 배가 나눠 먹으니까 나오는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나 아프리카 같은 개인 방송으로 낚시 몇 년 하지도 않은 것들이 광어 개체수가 줄었다, 광어는 이제 끝났다 헛소문 퍼뜨리는데 그거 다 괴소리예요. 작년에도 광어는 전설의 고기다, 그렇게 안 나온다 하는데 어민들이 조업으로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은 자연산 광어 수매가가 키로당 4,000원 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많이 잡아서 가격 떨어지니까 조업을 격일제로 바꾸기까지 했어. 작년만 해도 자연산 광어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개체수가 없기는 무슨 개체수가 없어. 새로운 포인트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미 선배들이 찾아놓은 포인트나 긁어먹으니까 그걸 또 몇십 배로 많아진 배들이 나눠 먹으니까 그런 거지 뭘 개체수가 없어.
또 선배들이 찾아놓은 포인트만 대놓고 파다가 어민들한테 포인트 다 뺏기고 이제는 예전 포인트들 다 그물 쳐져 있잖아. 6, 7년 전만 해도 낚시할 때 바닥에 걸렸지 그물에 걸렸냐? 그런데 지금은 그물에 더 많이 걸리잖아요. 문어 낚시 가도 바닥 걸리는 게 많아, 통발 걸리는 게 많아. 그리고 알 잔뜩 품고 있는 산란기 광어 잡는 걸 무슨 훈장처럼 떡하니 사진 찍어 올려놓고 그래놓고 개체수가 줄어? 개체수가 준 거야 너희들이 줄인 거야. 산란기 광어를 노리고 낚시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광어도 금어기 해야 된다니까. 개인 방송하는 분들 정말 경험도 미쳐나면서 선한 영향력은 못 끼쳐도 악한 영향력은 끼치지 맙시다. 요즘 젊은이들 개인 방송은 뇌피셜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면서 옥수수만 털어갖고 돈 벌고 싶냐? 나도 광고 10개 넘게 들어왔어. 그런데 하나도 안 하잖아. 왜? 검증이 안 됐으니까. 내가 직접 써보고 극한 상황도 가보고 최소 몇 년은 써봐야 답이 나오는 거지. 한두 번 써보고 광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전 광고비가 비싸 그냥 몇 번 출조 나가서 고기 잘 잡는 날만 골라서 편집해서 올리고 자기가 잡은 것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또 그거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잡히나 보다 따라하는 놈들 생기고 막상 해보면 현실은 다르고 돈 낭비를 안 하게 해줘야지. 돈 낭비를 부추기면 어떻게 해. 안티 일본도 좋고 불매운동도 좋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제품 홍보나 해주고 있고 국산이란 이유로 무책임한 추천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네시스랑 벤츠랑 가격이 같아진 거 아니야. 제가 외모가 그래서 그렇지 벌써 큰아들은 20대에 군대 갈 나이인데 헛소리 찍찍하는 틀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광어나 쭈갑 강의 영상처럼 문어 강의 영상도 올려달라는데 왜 안 올리고 있냐면 문어 낚시 100번은 갔다 와서 올려야지 하고 경험을 쌓고 있는 거지.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몇 번 다녀오지도 않고 강의, 강좌 이런 거 올리는 거 저는 못합니다. 그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뇌가 우리랑 달라. 아주 뇌피셜 장인들. 얼마 전에 한치낚시 갔을 때 둘째 날 옆자리에 아프리카TV로 라이브 방송하는 젊은 BJ를 봤는데 젊은이답게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시청자 의견 들어주면서 시청자가 조언해주는 대로 애기도 바꿔가면서 아주 싹싹하게 잘하더라고. 결국 장원에서 잘난 척하고 나 잡는 거 봐라 하는 놈들보다 훨씬 낫더라고. 물론 여자분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라인은 구매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세요. 주변에 낚시 몇 번 다니지도 않은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직접 낚시하는 걸 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롤모델이나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 물어볼 사람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유료 삑 소리와 함께 라인을 내렸을 때 라인이 수직으로 일자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처럼 바닷물도 겉물 다르고 속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속조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다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조류가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라인이 바닥까지 떨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파벳 C자 모양으로 또는 S자 모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조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인을 얇은 걸 선호해야 하는 겁니다. 대상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얇고 강한 라인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미국 거가 두껍다. 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죠? 콧구멍에 빨대가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바다거북이에게서 빨대를 뽑아주면서 구조해주는 영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 어쩌고 저쩌고 캠페인을 하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도 종이 빨대를 주고 각종 커피 전문점에서 빨대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던 감성 마케팅의 본좌! 제가 이걸 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바다 쓰레기의 0.0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양 쓰레기의 46%는 어업용 그물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지구 500바퀴를 돌 수 있는 양의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다는 고래들의 사체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그물입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바다 거북이 연간 1000마리라면
비교하자면 부수 어획으로 죽는 바다거북은 연간 25만 마리입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바다거북이 훨씬 많죠. 그물 외에도 다른 어업 쓰레기까지 합치면 해양 쓰레기의 5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물 쓰레기들보다 플라스틱 빨대로 만든 감성 마케팅에 모든 업체가 움직인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각종 소매점 등에서 비닐봉투 유료화로 비닐 사용량이 현저하게 준 것도 아니고 결국 업체들의 추가 수입만 생겨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캠페인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낚시인들의 횡포,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만한 제목으로 올라오는 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빠뜨린 애기나 봉돌만 다 모아도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 다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비교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한치 낚시를 공부하려고 한참 다니고 있는데 5월 달에 잡은 한치에서 알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어기는 오징어만 되어 있죠. 금어기가 아예 없는 광어 우럭 같은 경우는 봄 시즌에 알을 잔뜩 품고 있는 산란기임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잡아들이고 있죠. 정작 쭈꾸미와 갑오징어는 봄에 주로 산란을 하는데 산란갑, 알쭈, 마치 이런 것들이 산의 진미인 것처럼 버젓이 유통되고 있죠. 쭈꾸미와 갑오징어는 봄에 산란을 많이 하는데 금어기는 여름으로 정해져 있죠. 정말 월급이 아깝다 이씨. 그딴 식으로 우리의 세금을 미친 듯이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낚시로 잡아들이는 쭈꾸미가 많을 것 같습니까? 어업으로 잡아들이는 쭈꾸미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낚시로 잡는 문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어업이란 핑계로 통발 잔뜩 깔아서 잡는 문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해경이든 해양수산부든 국회의원이든 관계자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하세요. 너한테 주는 돈이 너무 아까워 이 개.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말도 안 되는 결정해놓고 명란젓 존나게 처먹어서 명태씨 말려놓고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개소리 하지 말고 금어기나 똑바로 해 씨발. 그리고 지금도 산란광어 잡고 사진 올리고 자랑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슨 전설의 고기니 개체수가 없니 개소리야. 다시 진정하고 쭈꾸미, 갑오징어, 금어기는 봄에 하는 게 맞고 꽃게도 오징어도 한치도 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광어도 산란철에는 금어기 해야 합니다. 새끼를 잡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되는 게 알배기를 잡는 겁니다. 새끼는 한 마리지만 알은 수백, 수천 마리예요. 어떻게 보면 금어기에 대한 기간을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지체장 정해놓은 것처럼 알배기 산란 어종은 아예 포획 및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인들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낚시보다 100배, 1000배로 상업용 어업으로 포획되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플라스틱 빨대 하나 안 주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왜 중요한 게 뭔지 몰라.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할 일 다 한 척 위선 떨 거야. 감성에 호소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낚시를 갖다가 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잡힐지 모르니까. 행여나 알배기 어종은 낚시로 잡히더라도 사진만 찍고 방생을 한다든지 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산란 광어만을 노리고 낚시를 가는 겁니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산란 광어는 크기만 크지 살도 무르고 맛도 없어요. 알쭈, 봄갑, 산란장 광어 이런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이 바다 낚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낚시동호회의 매니저로서 앞으로 팀바이트 내에서는 산란갑, 알쭈, 산란청 광어 등 알배기 어종의 동출을 일절 금지하고 그럴싸한 사진으로 산란어종 낚시를 부추기는 조행기도 모두 제재하겠습니다. 임산부 잡을 거면 낚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임산부를 보호하자. 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지만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낚시 후 장비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낚시를 시작하면서 자칫하면 소홀하기 쉬운 것이 낚시 장비 관리입니다. 귀찮아서 게을러서 습관이 돼서 소중한 장비를 건성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웃겨. 연애 시작할 때 썸 탈 때는 그렇게 비위 맞춰주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러다가 사귀고 결혼하고 좀 지나면 이제는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방생 방목이야. 잡은 고기 밥 안 준다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없을 땐 그렇게 한 개비만 애걸복걸
하다가도 다 피곤하면 꽁초는 또 아무데나 버리고, 구하기 힘든 릴도 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애 같아서 대기 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막상 사고 나서 몇 번 쓰고 나면 관리를 개판으로 한다는 거죠. 처음 입문 단계 때는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하다 보면 점점 더 비싼 기종으로 넘어갈 텐데, 고급 기종으로 갔을 때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비싼 장비가 순식간에 부식되고 성능마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비싼 걸 사는 이유가 없죠. 제가 아는 동생은 20년 전부터 차만 샀다 하면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뽑기운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그 친구의 운전 습관이나 차량 관리하는 걸 보니까 고장이 잘 나게끔 하더라고. 낚시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릴부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낚시 장비 중에서 릴은 가장 고가에 해당되는 파츠인데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낚시는 물고기에 가까울수록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은 사람에 가까울수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 본인 중심주의, 채비, 바늘, 라인 이런 데 투자를 먼저 해야지, 무슨 몇십만 원짜리 릴에다가 몇십만 원짜리 핸들 달고 몇십만 원짜리 로드에 거기만 벌써 100만 원이 넘어. 그래놓고 낚시방 지나가다가 자기 눈에만 이쁜 거 3,000원짜리 웜 사다 쓴다니까. 물고기도 싸구려는 싫어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선호하는 거 말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물고기가 선호하는 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웜 살 때도 흙 속에 진주 찾듯이 히딩크가 박지성 알아보듯이 다른 사람들 쓰지도 않는 나만의 웜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좀 마세요. 이미 선배들이 다 해봤다니까. 아주 극단적 본인 중심주의, 아주 그냥 무조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다시 진정하고, 릴은 낚시 장비 중에서도 가장 고가 제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낚시를 할 때와 세척을 할 때 빼고는 릴의 드랙은 항상 풀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 드랙을 잠가 놓는다면 드랙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드랙을 꽉 잠가도 쭉쭉 풀려나가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이미 돈 꼬라박을 대로 꼬라박고 순수 경험치로 얻은 노하우를 공짜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제 손을 거쳐간 금콩만 5개인데요. 첫 번째 금콩은 뭣도 모를 때여서 드랙을 맨날 잠가놨더니 나중에는 아무리 드랙을 잠가도 광어 5자 올리기도 힘들더라고요. 꼭 기억해두세요. 드랙은 항상 풀어놓는다. 낚시를 다녀오면 샤워를 할 때 릴과 로드도 같이 샤워를 시켜줘야 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꼭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 일단 바닷물과 접촉한 모든 장비들은 염분으로 인하여 부식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민물, 수돗물 세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하면 안쪽에 있는 구리스 뭉치고 흐릅니다. 뜨거운 물로 하지 마세요. 릴은 드랙을 꽉 잠그고 샤워기로 세척하세요. 물에 담그거나 하면 안 되고 샤워기나 흐르는 물에 씻어줘야 합니다. 선상 낚시에 사용하는 릴은 기본적으로 해수 대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제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그냥 맨물 샤워만 시켜주고 건조만 잘 해줘도 아무 문제 없이 오래 씁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야 분해해서 구리스도 재도포해주고 하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릴은 드랙 꽉 잠그고 찬물로 샤워해준다. 물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해준다. 기억하세요. 로드는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눴을 때 하단 아래쪽은 그나마 문제가 잘 안 생기는 부분인데 위로 갈수록 부러지기도 쉽고 부식도 잘 됩니다. 특히 가이드 연결 부분이 녹이 잘 슬어요. 그래서 로드는 스펀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바디워시나 샴푸 같은 걸로 샤워할 때 같이 씻어주세요. 여행 가서 호텔이나 펜션 같은 데 가면 샤워할 때 쓰라고 있는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습니다. 수세미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사람 몸에 쓰는 걸로 쓰세요. 플라이어나 피싱 그립도 로드와 같은 방법으로 스펀지로 닦아주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록 세척할 일이 많겠죠. 태클박스도 샤워하면서 같이 물 좀 뿌려주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안 그러면 집에
집에 소금가루 날립니다. 잘 씻은 장비들은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역시 잘 하셔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빠르게 마르도록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기만 제거하고 직사광선 없는 곳에서 건조하세요. 선글라스도 거품 스펀지로 세척해주세요. 의외로 선글라스도 관리해줘야 합니다. 버블 샤워를 해줘야 하는 애들을 잘 기억하세요. 우비나 낚시용 신발, 장화, 크록스 같은 거는 그냥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탈탈 털어서 말리세요. 고어텍스나 방수가 되는 의류는 세탁기 돌리고 탈수기 돌리면 방수 기능이 사라집니다. 손으로 거품 쓱쓱 버블 샤워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해도 10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같은 제품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좋은 제품을 오래오래 잘 쓰고 싶다면 출조 후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예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이나 게시글로 알려드렸던 내용이지만 도통 예전 글들은 찾아보지 않는 검색이란 두 글자와 거리가 먼 아저씨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씻고 자라. 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한 번은 들었을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시죠. 6, 7년 전쯤에 아는 동생을 광어 다운샷에 처음 데려갔을 때 전체적으로 무지하게 안 나왔었는데 하루 종일 고생만 하다가 오후에 입항을 하기 직전 그 동생이 배에서 제일 큰 광어를 잡아냅니다. 핑크색 웜으로요. 그 이후에도 그 동생과 1년에 한두 번씩 낚시를 다니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 친구는 핑크색 웜을 주로 사용하더군요. 핑크색을 주로 사용하니 또 핑크색으로 잡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핑크색 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채비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의 색상과 채비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게 일회성 또는 단발성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인 룰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멀리한 분들은 일반화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사람에게 사기를 한번 당했다고 모든 충청도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정의하거나 어떤 성폭력 사건 하나만 보고 모든 남자는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남자가 뭐 이리 비실해, 남자답지 못하게, 이런 말도 성차별 발언의 하나이고 여성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폭력과 성추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지역에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빠르게 결론을 도출하려는 성급함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일반화의 오류의 또 다른 요인은 감성 또는 감수성의 개입입니다. 쉽게 말해 객관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죠.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러한 오류는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판단력을 키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답이 명확한 것을 학습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학 같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숫자가 들어가서 조금 혐오감이 들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수학으로 치자면 경우의 수입니다. 가위바위보를 두 사람이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위바위보. 그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3 곱하기 3은 9. 총 9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위 대 가위, 가위 대 바위, 가위 대 보. 바위 대 가위, 바위 대 바위, 바위 대 보. 보 대 가위, 보 대 바위, 보 대 보. 이렇게 굳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3 곱하기 3은 9라는 방법으로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낚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낚시에 갔을 때 물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1물부터 14물까지 물대만 해도 14가지가 있습니다.
낚시를 갈 때 기상도 매번 다릅니다. 단순하게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맑은 경우만 봐도 3가지입니다. 이것만 해도 14 곱하기 3 42가지 4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아직 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바람의 유무와 방향을 더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바람이 있고 없고로 나누어도 2배의 경우의 수가 되고, 동서남북 4가지 방향만 해도 1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는 3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해 보입니다. 수심이나 수온은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백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래서 낚시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답을 못 찾는 겁니다. 다만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쭈꾸미 낚시처럼 보다 쉽게 잡히는 어종을 제외하고 광어, 참돔 등의 낚시를 연간 30회 정도 다닌다고 했을 때 3년을 다녀도 100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2년 차를 전후로 어복이 쏟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점을 빨리 찍을수록 하향세도 빨라집니다. 꽝 치는 날도 많아지고 오래되어야 평균점이 잡히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하는 가장 큰 일반화의 오류는 조항에 대한 자기 반영입니다. 참돔 낚시를 가서 20마리가 나왔다는 조항 사진을 보고 한 마리는 잡겠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배에 20명이 타서 그중 5명의 조항이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꽝 치고 온 사람이 꽤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 마리는 잡겠네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쿨러를 채운 조항 사진을 볼 때 우와 하고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쿨러 안에 얼음은 얼마나 있을지, 쿨러 내벽의 높이는 얼마까지 보이는지, 왜 배에는 20명이 탔는데 쿨러는 20개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유튜버들을 보고 본인에게 일반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튜브 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5번, 6번 혹은 10번 이상의 출조만 해 겨우 한 번의 유튜브 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패를 하다가 한 번 터졌을 때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마치 항상 그런 것처럼 일반화를 시킵니다. 채비나 매듭을 하는 걸 보고 항상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하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유튜버의 일반화는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유튜버를 너무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베테랑들입니다. 반대로 경험이 적고 실력이 부족한 유튜버도 많습니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죠. 유튜버는 다 베테랑이다 라는 일반화도 실수입니다. 낚싯배 탄지 몇 년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거저거 많이 가르치려 하는데 잘못된 점도 많죠.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본인 구독자들에게 감성으로 호소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감성 호소는 객관성이 결여되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엉망인 영상들이 너무 많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발끈해서 저의 유튜브 영상에 나온 말을 한마디 한마디 빗대어 이 말 저 말 떠든 유튜버도 있습니다. 난 너라고 안 했는데 넌 왜 발끈하냐? 뭐가 그리 찔리는 걸까요? 유튜브와 동호회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스스로 자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작 베테랑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또 다른 예로 대박났다는 조행기를 보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일반화도 쉽게 합니다. 망쿨 조항, 낚시인들에게 그만큼 솔깃한 이야기는 없죠. 모집할 때는 망쿨 조항, 모집되면 7, 80마리 조항, 출발 전날에는 먹을만치, 내가 가면 악조항, 객광, 뭔가 이거 계속 반복되는 루틴 아닙니까? 일반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물때에 대한 일반화도 상당합니다. 밀물때 입질이 잘 들어오나요? 썰물때 입질이 잘 들어오나요? 그건 계절과 수온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항상 어느 한 가지가 맞는 게 아니에요. 만조간조 운운하며 초들물 봐야 한다, 지금은 물돌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 확인은 하셨나요? 계절에 따라 수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데 그걸 왜 사계절에 일반화시키는 거죠? 봄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물에서 활성도가 더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밀물에서 활성도가 더 좋겠죠. 제대로 알고 물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진정하고, 저는 여러분이 낚시에 있어서 섣불리 일반화하기보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인정하여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멋과 여유가 함께하는 즐기는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선비 많이 쓴 놈이 맞다. 안녕하십니까, 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5분의 1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볼게요. 가시죠. 5분의 1, 20%. 5분의 1의 법칙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쩌다 아이들한테 해주던 이야기 중 하나니까 당장 유튜브고 네이버고 구글이고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 이런 법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시작합니다. 설문조사에서 흔히 나오는 여성들의 이상형이 키 큰 남자, 유머러스한 남자, 지적인 남자, 자상한 남자, 친절한 남자, 순위에는 없지만 현실에선 1순위인 잘생긴 남자 등등 뭐 이렇게 나오죠.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멸치매운탕에게 물어보니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정도로 구성된 학생들 중에 180이 넘는 학생은 3명에서 5명 사이라네요. 긍정적으로 봐서 25명 중에 5명이라 치겠습니다. 5분의 1이죠. 25명 중에 성적이 3등급 이상인 학생은 약 20%, 역시 5분의 1입니다. 내성적인 학생, 과묵한 학생, 평범한 학생, 진지한 학생, 그 틈에서 유머러스한 학생이 정말 많다고 쳐도 5분의 1. 아무리 봐도 한 반에서 잘생긴 학생은 1% 이하지만 그냥 봐줄 만한 정도의 비주얼을 후하게 쳐줘서 5분의 1. 보통 잘생기고 이쁜 애들은 웃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본인이 굳이 웃길 필요도 없고 안 웃겨도 보너스 점수가 자동으로 따라오니 마찬가지로 잘생기고 이쁜 애들은 친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친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해주니까 친절할 필요도 일을 잘할 필요도 없죠. 잘생기고 이쁜 개그맨 중에 제대로 빵빵 터트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편의점 알바 한 명을 뽑아도 정말 일하는 능력이 월등하지 않다면 이쁜 애들이 면접 당일 채용이 결정되죠. 채용이 결정되는 애들은 그 자리에서 채용합니다. 연락 드릴게요 하면 이미 떨어진 거예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25분의 1이죠. 거기에 5분의 1을 곱하면 125분의 1입니다. 거기에 또 5분의 1을 곱하면 625분의 1입니다. 거기에 또 5분의 1을 곱하면 3125분의 1입니다. 즉 키 크고 잘생기고 유머러스하며 친절하거나 자상하기도 하며 공부도 잘할 확률은 3125분의 1입니다. 그 사람이 비만이거나 너무 마르지 않고 몸매가 좋을 확률까지 더하면 최하 15,625분의 1. 고등학교 하나당 한 해 졸업생이 평균 150명 정도니까 100개의 고등학교에서 1년에 단 한 명 배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니들이 원하는 이상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너를 만나? 극단적 본인 중심주의. 보통 배에 20명이 탄다고 가정했을 때 상위 20% 안에 들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정말 포인트를 잘 만나서 20명 중에 4명이 동시에 히트해도 당신이 히트할 확률은 5분의 1. 그 수많은 웜 중에 당신이 선택한 웜을 물 확률은 여러분이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경험이나 출조 횟수가 압도적인가요? 지금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대박을 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한치 낚시 가서 낚싯대 2대를 거치해? 한치 낚시 가서 낚싯대 2대 피우는 거 어떤 새끼가 뻗트린 거야? 왜 광어도 2대 피고 쭈꾸미 가서도 2대 피지? 2대 피는 것도 규칙이 있고 필 때가 있고 안 필 때가 있는 거지. 능력도 안 되면서 2대 피고 지 거에 지가 엉키고 거치랑 오물이랑 엉켜서 남들 다 올리는데 혼자 채비하느라 정신없고 한치 피딩이 뭐 10시간씩 지속되냐? 언제 피딩 끝날지 모르는데 줄이나 풀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한치의 진심이야 진심아? 더 웃긴 건 거치는 왼쪽 사람이랑 엉키고 액션 주던 건 오른쪽 사람이랑 엉켜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아주 지랄났다 지랄났어. 그리고 애기는 뭐하러 3개 4개씩 따는 거야? 배에서 쓰리거리 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무장이 달려와서 사진 찍겠냐? 애기를 그렇게 많이 다니까 라인이 더 흘러서 더 엉키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올라오는 거 한두 마리인데 빨리 정리하고 빨리 내리는 게 낫지. 쭈꾸미도 3단 채비하는 사람이 장원하는 거 봤어? 좀 욕심 좀 앵간히 부려요. 오죽하면 애기 한 개만 다는 오모리 채비가 떴겠냐고. 왜 10,000원짜리 애기 10개씩 주렁주렁 달아서 내리지? 그럼 10마리씩 올라올 텐데 갈치한테 한 방에 싹둑 털리고 유튜브 강 나오고 좋겠다.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려도 너무 못 차려. 그러면서 무슨 쿨러는 관짝만한 대장 쿨러 가져와서 얼음 욕심은 또 왜 그렇게 부리는 거야? 정신 좀 차리세요. 능력 안 되면 한 대나 똑바로 하세요. 상위권 들려면 남들이 잘 잡을 때도 남들보다 더 잘 잡아야 되고 남들이 못 잡을 때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배에서 채비 30분 이상 하면 그냥 하자예요. 그저 조항 사진만 보고 100마리 200마리 잡았다고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쪼르르 달려가면 그만큼 나옵니까? 광어는
팔자, 구자 잡은 사람 조행기 보고 가면 팔자 나오던가요? 그리고 낚싯대는 왜 그렇게 부러뜨리는 거야? 자기가 부러뜨리고 성질은 또 지랄 맞아가지고 주변 사람까지 분위기 싸하게. 누가 그렇게 로드를 개념 없이 흔들래? 쉐이크 액션도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쉐이크 하자마자 라인 슬랙 그렇게 주는데 가이드에 안 엉키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텐션이랬죠. 가이드에 라인 엉킬 줄도 모르고 낚시할 정도면 정말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그 엉망진창 영상 보고 낚시 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근본도 없는 관종 새끼들 딱 봐도 모릅니까? 얘 낚시 오래 한 놈인지 몇 번 해보고 뇌피셜만 지리는 놈인지. 아우! 안녕하십니까, 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충 알고 계시는 물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호수는 가만히 고여 있다고 생각하면 바다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달의 공전 주기에 따라 물 흐름의 세기도 변화하고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가면서 해수면의 높이도 변화합니다. 오늘 말하는 물대라는 개념은 서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동해나 남해는 물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물이 안 가다 잘 가다 다시 안 가다 잘 가다를 반복하는데요. 조금, 무시, 한물, 두물, 세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통 6물을 살이라고 합니다. 7물, 8물, 9물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객기, 대객기, 조금, 무시, 다시 한물, 두물 이렇게요. 한 달에 이런 주기가 2바퀴 정도 도는데 그중 한 번은 대살이, 그중에 한 번은 약살이라고 해서 한 번씩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같은 살이어도 파워가 센 물대가 있고 조금 약한 물대가 있습니다. 오천항 같은 데 보면 바닷물이 건물 앞까지 넘쳐날 때 있죠. 그게 대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을 때 1물, 2물이라고 읽는 분도 계시는데 한물, 두물이라고 읽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읽는 게 중요합니까? 짜장면이나 자장면이나.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요일마다 낚시를 가시는 분의 조항이 매번 다른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낚시를 간다면 지난주는 살이, 이번 주는 조금, 다음 주는 살이 뭐 이렇게 되니까요. 물때마다 운영법도 변화가 필요하고 단차도 달라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선장 탓을 해. 그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흔히 조금 무시가 물이 안 가고 한물, 두물이 물이 잘 간다. 6물이 살이니까 물이 제일 세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낚시를 가기 전에 어플을 통해서 파고와 간조, 만조, 물대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텐데요. 낚시하는 분들 필수 어플은 블로그와 팀바이트 카페에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한물일 때가 조금 무시보다 물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든 어떤 이유이든 한물, 두물 숫자대로 조류의 파워가 결정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어디까지나 한물, 두물 이런 건 큰 맥락으로 받아들여야지 디테일한 수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건 고저차입니다. 만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와 간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를 고저차라고 하는데요. 이 고저차가 100에서 200밖에 안 될 때가 조금 무시 같은 때고 600에서 800까지도 차이가 날 때가 살이입니다. 고저차가 클수록 물의 흐름이 빠르고 고저차가 작을수록 물이 잘 안 가는 날이죠.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물이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좋겠죠. 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 근처에 섬이 있다고 쳤을 때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섬의 한쪽 면이 물이 빠르다면 반대쪽은 물이 느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잘 찾아가는 게 선장님의 능력 차이겠죠.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밀리는 상황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물대가 무조건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고저차를 기준으로 보면 살이인 6물에 600이었다가 9물에 800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물이니 이런 숫자만 철석같이 믿으시면 안 되고 고저차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하는 낚시는 물이 어느 정도 가야 입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시 때에 쭈꾸미 예약을 잔뜩 하는 건 본인들 편하려고 하는 거지 쭈꾸미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또 사리 때 낚시를 가면 물이 너무 빨라서 옆 사람과 줄싸움도 심해지고 조항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종마다 적당한 물대가 있고 좋은 물대
물대가 있는 겁니다. 쭈꾸미가 애기에 올라타기 좋은 물대가 있고 광어가 입질하기 좋은 웜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 어종에 따른 조류의 속도가 적당한 물대, 그게 황금 물대인 거죠. 그럼 그런 황금 물대가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고저차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쭈꾸미, 광어, 갑오징어, 한치, 갈치 다 알려드릴게요. 쭈꾸미 같은 경우는 고저차가 약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쭈꾸미 낚시하기에 제일 좋은 고저차는 200에서 300, 갑오징어는 300에서 400이고요. 광어는 450 전후로 400에서 500 사이가 좋아요. 어디까지나 서해 기준입니다. 한치, 갈치는 물이 너무 안 가거나 물이 너무 잘 갈 때만 피하면 돼요. 같은 포인트에 대도 작은 배일수록 더 빨리 흐르고 큰 배일수록 천천히 흐르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안 가는 날은 작은 배를 타고 잘 가는 날은 큰 배를 타면 되겠죠. 그리고 너울이 아예 없는 장판일수록 실력에 비례해서 잡고 너울이 있는 날일수록 실력 오버의 행운도 따른답니다. 그건 네가 액션을 잘 못해서 그래요. 끝! 안녕하십니까, 교큐 매니저입니다. 사실 저 같은 글쟁이들은 여러분들의 댓글과 리액션을 먹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다시 한번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댓글이 너다. 먼저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와서 수학 강의를 약 20년 이상 했으며 인천 지역에서 단과 강사로 운 좋게 마지막 마감 강사까지 하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 해당 직군에서는 손흥민까지는 아니어도 홍명보 정도의 커리어는 쌓아왔던 전문 직군이었습니다. 그때 수강 기호가 유니크 수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원 3개를 포함해서 약 10개 가까운 사업체를 운영해봤습니다. 바쁘게 살던 지난날과 조금은 다른 제2의 인생으로 본격적으로 낚시에 빠져들었고 선상낚시는 승선명부 1000번 이상 적어본 수준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낚시 경력이 아니라 낚시 교육 경력이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현재 선상낚시 동호회 팀바이트의 매니저입니다. 키는 187이 넘었는데 지금은 늙어서 1, 2cm 줄었을 것 같고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덩치도 좋습니다. 직접 만나면 곰 같아요. 유튜브 화면에 되게 귀엽게 나오는 것 같아요. 20살이 넘어서 곧 군대 갈 아들이 있는데 화면상에는 꽤나 젊어 보이나 봅니다. 별 잡것들이 다 시비 거는 거 보면 예전부터 선배 무시하고 잘 되는 놈들 못 봤어요. 나대는 분들 대부분이 직접 만나면 용돈이라도 주고 싶을 때가 많던데 팀바이트 회원들과의 추억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고 동출 때마다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반복되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올려놓으면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하고 오실 테니 저도 편하고 회원들도 편하고 한결 더 필요한 거 위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낚시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낚시 강의 영상을 보고 회원들이 더 증가했죠. 대부분의 낚시 유튜버들의 영상 제작 현실이 열악하고 영상 퀄리티도 낮은 데다가 말도 너무 느리게 하고 시간만 끌고 지 낚시하는 거 자랑만 하고 심지어 재미도 없다는 걸 발견하고 더 재미있고 편집 시간 끌지 않고 지루함 없고 나보다 팀원들이 많이 나오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지금은 매주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낚시 도와드린다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조항이 좋지 않아도 저랑 같이 낚시해 오신 분들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즐겁게 하루 놀다 가시라고 팀원들 먹을 거 돈 안 아끼고 이거저거 만들어서 해드리느라 이제는 요리 실력까지 너무 늘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 아무래도 유튜브에 재미없는 걸 올리면 잘 보지도 않으니까 장난감 낚싯대로 대결하는 재미있는 컨텐츠도 만들어서 올리고 같은 영상
영상도 편집의 힘으로 더 박진감 있고 재미있게 만들고 버럭 캐릭터로 배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채비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낚시도 잘하는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어그로도 끌게 되었나 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 달린 댓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2, 3년 전에 어떤 분들한테는 저에게 대결을 하자는 댓글과 연락도 많이 받았는데요. 내가 너랑 해서 이기면 얻는 게 있기는 하냐? 영상을 올리는 저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며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를 보면서 아, 이번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댓글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가급적 대댓글은 자제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뭐 유료도 아니고 영상에 다 나와 있는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답변이 엄청 길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또 터무니없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낚싯대 뭐가 좋아요? 어느 배가 좋아요? 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할까요? 수업할 때도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질문도 못해. 그 외에도 그동안 수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몇 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지만 잠깐 화면 좀 보세요. 먼저 광진구 면장갑이라는 분입니다. 쉬볼 낚시하냐? 네, 광진구 면장갑이라는 분은 과연 얼마나 화가 난 걸까요? 낚시 동호회 회장이 낚시하지 뭘 욕까지 하니. 다음은 알곤디라는 분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부터 보고 싶네. 크크. 이분은 제가 무언가 가르치는 게 꼴보기 싫었나봐요. 그런데 한부터가 뭐지? 물론 저도 이런 댓글을 보면 바로 대댓글을 이렇게 낚싯배 1000번 넘게 탔는데 아무리 못해도 너보단 잘하지 싶네. 그리고 넌 낚시하기 전에 예의부터 배우고 와라. 반말 찌끄리지 말고. 이렇게 쓰고 싶지만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댓글에 댓글을 달면 더 귀찮아지거든요. 저런 아이들은 그게 관심 받는 건 줄 알고 더 신나서 밤새 뛰어다닐 게 뻔하거든요. 지난 한치 낚시 강의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건 좀 길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이라는 분입니다. 한치 낚시 강의 1편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개소리 졸라 하네. 일단 시작부터 세게 시작합니다. 개소리 졸라 하네라고 썼다가 여기 수정됨 보이시죠? 수정됨 XXXXX 개소리 졸라 하네 이렇게 X로 수정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이제 매너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시마노 모자 쓰셨네요. 얼굴은 앳되고 섭이 서비TV 뭐 이런 거 하는 분인가? 아무튼 무려 11가지나 지적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한 마리 10,000원 이상 한다는데 마트 가면 4마리 10,000원. 한치가 마트 가면 4마리 10,000원이라네요. 쿠팡에서도 400g에 25,800원인데 400g 해봤자 한두 마리밖에 안 돼요. 화면에도 한 마리밖에 안 보이죠. 근데 저런 걸 마트에서 4마리 10,000원? 어느 동네 사니 너? 2대를 같이 사용하지 누가 한 대를 서브대로 운영함? 그래, 그렇게 개나 소나 의무적으로 2대를 사용하니까 줄이 엉키고 낚시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한 대로 하라고 했던 거란다. 엉킨 줄 푸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니? 2대 이외의 서브대를 운영하는 게 맞죠. 이 새끼 위험한 새끼네. 이 새끼는 3대를 쓸 생각인가 봐요. 그럴 거면 독배를 내 개. 야, 로우기어가 답인 낚시에 개소리 졸라 하네. 기업이 5.8이 최저. 로우기어가 답이라고 답을 정해주네요. 그러니까 네가 릴링하다 빠지는 거란다. 리트리브 속도나 릴링감이 중요한 낚시에서 로우기어를 쓰는 거란다. 이건 참돔이 아니야. 그리고 기업이 5.8이면 거의 6인데 로우기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소형 전동릴 좋지만 1년 중 쓸 때가 한치 낚시 2달만을 위해 쓰지. 높이면 갈치도 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남쪽에 사는가 본데 소형 전동릴 쓸 때가 한치밖에 없니? 대구지깅도 쓸 수 있고 광어 다운샷이나 쭈꾸미 낚시에 써도 되고 참돔이나 슈퍼라이트 지깅에도 사용해도 되는 걸 모르죠. 더구나 갈치까지 되는 릴을 이카메탈 로드에 물린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브레이브 보이. 지 입으로 참돔대로 해도 된다는데 다 튜블러 타임인데 초리는 예민한 게 좋다는 게 뭔 말임? 그건 다 솔리브 타입인데 튜블러 타임은 튜블러 타입의 오타인 것 같고 솔리브 타입은 솔리드 타입의 오타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얘가 부족한 건 맞춤법 수준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튜블러 타입은 수도관처럼 속이 비어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고 솔리드 타입은 속이 꽉 찬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초리가 예민하면 솔리드 타입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죠. 이렇게 어떤 거를 하나 딱 배우고 나면은 그게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타입이에요. 1980년대 기술에 멈춰있는 친구죠. 참돔대도 풀 솔리드 로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한 가지 방식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참돔대가 초리가 예민하지 않냐? 넌 무슨 대나무로 참돔 치니? 참돔대 중에는 초리 예민하라고 메탈톱도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런 짧은 지식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로드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법이 달라진다고? 방금 자기가 말한 말이 잘못됐다고 하네. 예, 일단 뭐 맞춤법 틀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하나 고쳐주다가 얘는 지금 학교를 다시 보내야 돼요. 허리가 강하고 뻣뻣한 카케 타입의 로드는 챔질을 짧고 간결하게 해도 되지만 연질 로드로 갈수록 챔질을 더 크게 해줘야 돼서 로드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법이 다르다고 한 건데 너는 정말 공부를 못했을 것 같다. 한치용 스테는 쯔리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상황은 애기 타입이 답인데 너는 참 답도 많아서 좋겠다 씨. 너 무슨 교사용 문제집으로 공부했냐? 왜 이렇게 답이 많아? 지금 애기 타입 말고 다 잘 불어 비용새끼야. 오모리그가 삼각돌에 들어가면 채비 엉킴이 더 많아짐. 그럼 나는 왜 안 엉켜 이 개새끼야. 그럼 너는 양핀돌에 쓰냐 이 씨발. 아 존나 웃기네 이 새끼. 팔로마 매듭은 합사 목줄 직결하는 매듭법인데 왜 도래가 들어감? 아 이 새끼 시간 졸라 많나 보네. 질문이 몇 개야 이 개새끼. 이거 팔로마 매듭이 합사 목줄 직결하는 매듭법이라니. 아이 나 이 개새끼 진짜. 광어 다운샷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네. 이 새끼 남쪽에 사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합사 목줄 직결이 뭐야 이 개. 채비를 가볍게 올려치고 쓱 내리고가 아니라 올리고 스테이지. 이건 모든 두 종류 동일한데 쓱 내려주면서 채비 정렬을 하라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올리고 스테이 하면은 씨발 이렇게 들고 기다리냐? 그럼 챔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모든 두 종류 동일하면 문어도 가서 올리고 스테이 하겠네? 아이 씨발로 진짜 존나 웃기네. 영상 만들어 남기는 거 자체가 고생인 건 아는데 답 아닌 답을 돌고 와서 그게 답인 양 하면 안 되죠. 갑자기 왜 존대해 이 개새. 일관성 있게. 그리고 돌고 오긴 뭘 돌고 와. 지금 부산권 3단 채비 2대 던져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많구라는 거 다 아는데 액션 채비보다 중요한 게 어군인데 이 새끼는 집이 부산 근처인 것 같습니다. 3단 채비 3단 채비 2대 던져놓고 가만히 있어도 망쿨한데 씨. 그럼 너랑 같은 배 탄 사람들은 망쿨하기 싫어서 그렇게 낚싯대 흔들었냐? 2대 거치하고 가만히 있으면 망쿨인데 씨야.